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듀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 기간입니다. 지금 자료 준비에 지금 한참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급여다, 종합소득금액이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다, 이런 뭐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분여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으시죠. 네, 연금계좌에다가 납입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2%와 15%, 지방소득세까지 13.2%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총 금액이 5,500만원을 넘어가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을 넘어가는 근로자들은 지금 13.2%를 받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총 금액이 뭐고, 종합소득 금액이 뭐고, 연간소득 금액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종류의 그 공제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공제는 연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더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약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한 사람당 150만원씩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요건들이 있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하는데요. 직계존속이나 직계에서 형제자매들이 보통 대상자가 됩니다만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소득 요건이 지금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소득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나이 요건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받지 않죠. 네, 자, 소득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종합소득은 6가지가 있죠. 네. 이배, 근사, 연기라고 하는 이자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가 있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것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 겁니다.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죠. 연금소득도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소득들이죠. 그래서 크게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종합소득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연간급여액이 있으면 거기서 비과세를 빼줍니다. 그러면 총 급여액이 되고요. 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을 빼주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이제 이 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죠. 자, 이런 흐름을 한번 타고 이제 그 종합소득도 한번 가볼게요. 자, 종합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총 받는 금액들이 있겠죠. 세금 떼기 전 총 받는 금액. 자, 이자소득은 총 받는 금액에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소득을 뺀 금액이 이자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금액도 분리과세 소득, 아까 금융소득 분리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죠. 2천만원 이하는. 자, 이 배당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면 네, 딱 총 급여액이었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뭐 주택 임대소득 같은 그 분리과세 소득을 갖다 빼주고요. 필요 경비, 뭐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인건비를 빼준 필요 경비를 빼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고 난 금액을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나 필요 경비,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서 네, 그 기타 소득으로 받으면 한 60% 정도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필요 경비 인정을 받으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6가지 소득 있죠. 네,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이 6가지를 합해서 종합 소득 금액이라 그럽니다. 종합 소득 금액이 이 위에 있는 이 금액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총 급여액이나 총 연금액을 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사업,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이걸 합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종합 소득 금액이다. 여기서 이제 종합 소득 공제를 갖다가 해주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을 곱해서 세액 가면 세액 공제를 받고 네, 결정세액이 나오면 네, 기납부세액과 비교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런 종합소득 외에 아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었죠. 이 부분도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고요. 자, 퇴직소득, 양도소득, 뭐 증여상속세 이런 다른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가 있다면 네, 이걸 빼주면 퇴직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퇴직소득 금액에서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요. 과세 표준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차등공제까지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네, 취득가액이라든가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금을 빼면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을 보유했냐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게 됩니다. 자, 이거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있네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150만 원을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뭐 증여세들도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도 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재산세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종부세도요. 이 과세 표준이 네, 계산이 될 때까지 다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뭐 세율 곱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뽑겠죠. 네. 이거는 뭐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네, 이렇게 계산되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과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종합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이거는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이 나온다더라. 방금 봤습니다. 이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네. 자, 퇴직소득은 지금 퇴직급여에 비과세 뺀 금액이라 그랬죠? 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퇴직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합소득 금액은 뭐였습니까? 아,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자에 대해서 이 총급여액이 네, 나오네요. 총급여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은 이 6가지를 얘기했었죠. 이자소득금액,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뭐냐 이겁니다. 네, 그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갖다가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의미는 뭐냐? 자, 잘 보세요. 종합소득금액은 이거고요. 네, 이겁니다. 종합소득금액에다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거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이거를 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종합소득 6가지가 있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앞에서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총급여액은 뭡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총급여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은 여기 계산된 파란 글씨로 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금액들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이 종합소득금액에다가 여기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것이었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눈에 보기가 괜찮으시죠? 네, 이 총급여액의 의미와 근로소득금에 해당되고요. 종합소득금액의 의미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의 의미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후조리원 의료비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든가 사업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시고 확인 대상이었죠. 이 사업소득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근로소득금액이 있었죠.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다고 하더라. 근로소득금액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총급여액의 100%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라더라 라는 그 의미들을 봤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분여자 공제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더라 라는 거는 이 종합소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에 연말정산 기간인데 이 총급여액이 뭔지 종합소득금액, 연간소득금 합계액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